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고 현재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이의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딩크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사모님은 이미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에게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 함께 살게 되었죠. 남편도 4cm 아버님을 남겨두고 결혼하는 게 걱정되어 제게 많이 감사해 하더라고요. 남들은 홀씨 아버지를 모시다고 하면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지주이자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우리 아버님과의 인연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첫 돌을 지나자마자 아버님이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를 내고 아버지는 퇴직금도 부족해서 아버님의 건강이 쇠약해지셨어요. 못 받고 맨몸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양육을 위해 부모님께서는 돈이 필요했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는 저를 외가에 맡기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시고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매 등 여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는 돈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살 때 돈을 벌러 나간다며 아버지가 집을 떠났습니다. 때때로엔 연락이 오곤 했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시곤 했습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힘들게 돈을 벌었지만 우리 집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유치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는 혼자 놀이터에서 노는 일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바느질로 돈을 벌면서 시간을 내어 놀아주실 여유가 없었죠. 밥도 챙겨주시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홀로 놀고 있는 중에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의 아저씨가 다가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혼자 놀느냐고 물었더군요.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서 혼자 놀고 있다고 했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한다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여기서 혼자 논다면 위험하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같이 놀아주겠다고 했더군요. 해가 지는 무렵에야 엄마가 와서 그동안 잘 챙겨주신 아버지의 엄마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빌라에 이사 왔거든요. 아이가 혼자 넓은 곳에서 심심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했대요. 유치원에 못 가서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제가 돌봐주어도 될까요? 뜻밖의 제안에 엄마는 경계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사실 제겐 따님은 또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예민해서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유치원도 위험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한 번 보냈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 했거든요.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애엄마그마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또래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따님이 와서 함께 놀아주면 좋겠어요. 엄마는 생각해 볼게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날은 집으로 왔어요. 전 내심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빠서 잊어버리셨다고 해요. 아저씨를 다시 만난 건 한 달 정도가 지난 해왔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다급히 저를 깨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녀올 거야. 아빠가 몸이 아파서 쉬어든 전에 놀이터에서 받아낸 아저씨를 기억했어요. 그 아저씨가 한이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 아저씨가 사는 빌라로 갔어요. 엄마는 저를 놓고 급히 떠났고
저는 멀뚱거리며 그 집에 남게 되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4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줌마는 간식도 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셨어요. 하은이 6살이라며 지민 오빠는 7살이에요. 오빠파가 다른 오빠들보다 몸이 약해서 일이랑 뛰고 숨바꼭질 같은 건 못해. 대신 오빠랑 책도 읽고 TV도 보라고 했어요. 지민 오빤 상처처에 아줌마 말대로 몸이 약해서 집에서 주로 생활했어요. 오빠 방에 들어갔더니 또래보다 말이 체형의 오빠가 책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눈에 책장에 꽂힌 공룡책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동안 공룡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거 아래에 티노살이 있는 스타인 것 같아요. 무심코 한 채로 말해 오빠는 반가워하며 너도 공룡 좋아하냐? 고 물었더군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 그 다음은 술술 풀렸어요. 오빠도 공룡을 좋아해서 집에 공룡책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매일 그 책들을 꺼내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줌마가 만들어주신 간식도 먹으며 수다를 떨다 보면 금세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색했던 우리는 어느새 둘만의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아저씨 집에 묵게 되었다가 다음 날에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가 바빠서 그리고 봄도 아닌 시기라서 아무래도 엄마한테 머물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너는 누구랑 살게 되는데 나는 외할머니랑 살게 될 거예요. 전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엄마는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아빠랑 열심히 일하여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외할머니 집에 살면 안 되나요? 엄마는 밤새도록 저를 달래면서 울어서 외할머니 집으로 가야 했어요. 엄마가 외할머니 집으로 가야 했고 엄마가 일하시는 사무실에 가야 했어요. 제 생활은 그대로였지만 외할머니는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민 오빠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밥을 먹으면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하루 종일 지민 오빠와 함께 집에서 놀다 보면 어김없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되고 퇴근한 아저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기도 했고 그동안 아빠는 2번 정도 왔었어요. 저는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와 아빠를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 아빠가 곁에 없더라도 지민 오빠의 부모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부모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마치 자기 딸을 보듯이 챙겨주시고 놀러 갔을 때도 함께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학교에서 지민 아빠의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지민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을 보고 할머니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일 지민 오빠가 부러웠어요. 지민 오빠는 초등학교에 학년을 넘겼을 때 항상 저를 데리고 등교해 주시고 교실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오빠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함께 바깥에서 놀기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거의 오빠네 둘째 딸처럼 지냈어요. 나는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아줌마와 아저씨와 함께 중학생이 된 오빠와 함께 했어요. 아저씨가 가져온 꽃다발에다가 짜장면도 사주셨죠. 우리는 마치 화목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새벽, 누군가가 거칠게 깨우며 외할머니 어쩌 당장 옷을 입고 출발하라고 했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낮게 소리치는 할머니 모습에 혼란스러워서 옷부터 입기 시작했어요. 옷 입자마자 머리에 니켈 금전을 넣으라고 하더군요. 다른 것을 가져야 한다면 빨리 넣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용을 몰라도 일단 가져오는 대로 가방에 담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할머니가 손을 잡고 집을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보았어요. 빨리 가야 해. 택시에 태워야 해. 아빠는 적시에 내게 말했고 어머니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타자마자 택시는 출발했고 할머니는 저를 따라오지 않고 뒤처져 갔어요. 이때에 난 깜짝 놀라며 아빠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아빠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따라 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더니 할머니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는 말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택시를 탄 동네에서 멀어지더니 그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민 오빠,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들이었죠. 인사도 못하고 지나쳤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에게,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 오빠들에게도 인사를 못했어요. 인사하고 가버린 건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셨는데. 그러자 아빠는 바빠서 귀찮게 여긴다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게 되어서 기쁘지 않은가요? 아빠의 말에 다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시간을 달려 남양주에 도착했어요. 아빠의 곁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딸아, 졸업 축하해.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하지만 졸업 선물로 너를 위한 가방도 샀으니 마음 편하게 해. 이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기뻐지지 않나요? 상황을 이해 못해서 혼란스러웠어요. 부산에서 몇 시간을 달려왔던 탓에 너무 피곤해서 동이 틀 때까지 쿨쿨 자버렸어요. 눈을 떴을 때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엄마 아빠랑 살 거라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으로 다시 가지 않게 되겠군요. 내 질문에 엄마는 언제나처럼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면 아빠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들은 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 그래서 이제는 부자들이야. 너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지내야 해. 엄마는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지민 오빤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한 번 더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화를 내었고, 아까부터 내가 말한 대로 우리 가족들끼리 집에 살고 싶어. 그동안 우리는 너 하나만 데리고 오려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알아? 밤낮으로 일하느라 힘들었어. 하지만 너만 계속 부산을 싫어해서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힘든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다시 쓰라고 근데 싫어요. 그곳에서는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엄마가 말한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근처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지민 오빠의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같이 살겠다 해도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바쁘셔서 저는 대부분의 일과 학교 생활을 혼자 처리하고 해결해야 했어요. 항상 자상히 챙겨주던 아줌마 아저씨가 어딘지 딸과 동생인 것처럼 인심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입학해서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모든 것을 회복해준다는 말이 맞았어요.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서서히 부산에서의 기억은 더 멀어졌죠. 친구들과 함께 4월에 한 번 거길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였어요. 왜 사람들은 말하길 태어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 것만 같았어요. 단지 노는 데만 열중한 것은 아니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처럼 일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 못 갈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가 되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서 대학을 노려볼 정도가 되었죠. 그렇기에 엄마도 욕심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뼈를 썩게 일해주셨기 때문에 전문대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 달라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대입을 목표로 매진할 수 있었어요. 수능 점수를 맞추고 대학에 지원서를 넣었고 다행히 광고 관련 학과에 합격했어요. 졸업 후에는 바로 광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규모가 작아 물량이 쌓이긴 했지만 꽤 재미있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니 생활비에 도움이 되었고 그때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제 대학 학비를 대느라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죄송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소개팅도 한 번 못하고 연애 한 번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종종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하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게는 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그랬던 거예요. 다만 연애하면 데이트 비용도 드는데 기념일도 있고 다 돈이 드는 일이라 제 상황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매달 집에 나가는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를 만나볼 생각도 했었는데 삶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4층이라는 장소로 가야 했어요.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언니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이 광고에서 찾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그 광고를 제게 주었는데 지역 신문 광고였어요. 신문에 교통 광고가 조그마하게 실려 있었어요. 한 칸에 큰 글씨로 사람을 찾습니다. 가 쓰여 있었죠. 이름은 사라 마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산에서 외할머니와 있었고 부모님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현재 23세에서 24세 정도라는데 부모님과 연락하기 바랍니다. 그 글을 읽자 머릿속에 묶여있던 옛날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 글조차도 내가 찾고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광고 아래에 적힌 번호를 몰래 메모해 두었어요. 하루 종일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미안했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고민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해도 될까, 너무 진부한 일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인사도 없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그러나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려서 누군가 받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예,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이가 지민 씨 대신하여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남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아니에요. 신문 보고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해서 저는 울먹이며 더 오랫동안 거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다고 생각했어요. 나가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다니까요. 그러자 오빠는 들뜨면서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는 건강하니?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너 지금 어디 사? 부모님과 함께 살아. 오빠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다정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미안한 마음 인사도 못하고 온 거라 정말 죄송해. 아줌마, 아저씨가 정말 잘 해주셨는데 말도 못하고 떠나 정말 죄송해. 미안하다 고 말했지만 오빠는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다만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고요. 오빠, 아줌마가 아프셔서 제가 아주머니 상태를 물으니 그자어. 오빠 목소리가 급격히 어두워져서요. 사실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야. 암 진단 받고 나서부터 엄마가 네 얘기를 많이 하셨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오열했어요. 왠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이번 주말에 당장 내려갈 테니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에 새벽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을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꽃반에는 놀랍게도 오래전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니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건강하고 멋지게 자란 짐이 나왔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주고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안방에서 아저씨가 달려나오셨어요. 90세 아저씨는 저를 덥석 안고 늦으셔서 죄송해요라고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께서는 아닌다며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안방에 계신 분은 제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초췌한 아줌마였는데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서요. 이제 찾아온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여기 912이 왔어요. 당신이 그리워하던 허니가 왔다고 라고 말하자마자 엄마는 아주 약하게 몸을 흔들었지만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어요. 아줌마께서는 몇 번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셨어요. 하은이가 왔구나 하면서 저는 소리 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아주 아파서 그녀에게 더 할 수 없는 것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속삭이셨어요. 그제야 제가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지민 오빠 집에서 모두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했어요. 제가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가 축하해 주셨어요. 오빠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신 건지 다음날 너희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사라지고는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저씨는 묻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할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깨워서 데리고 나가셨는데 아빠가 탔던 택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타고 남양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제가 부산을 해가지고 몇 번이나 말을 했더라도 부산에는 결코 안 간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아저씨는 늘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민 오빠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부산을 떠나야 했는지요? 그랬더니 엄마는 다시 물었어요. 너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지? 그 모습에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빨리 얘기를 해야 해. 솔직히 말 안 하면 아침에 나가 버릴 거야. 엄마는 난감한 듯이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푹 쉬고 얘기 시작했어요. 부산을 떠나기 몇 달 전, 엄마와 아빠는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도박에 빠져 큰 빚이 생겼던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일단 저부터 데리고 가기로 했죠. 외할머니는 정리가 되면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 오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락을 끊고 후자체를 감추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할머니도 갇혔으니 됐지만 어떻게 해서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 지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우리 집도 힘들었는데 네 할머니도 도박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몰랐어요. 빚쟁이들도 우리 시까지 알아채기 전에 연락을 끊고 사는 게 최선이었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게 사랑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였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머니를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아저씨에게 얘기했어요. 아저씨들도 제발 매우 놀라셨죠. 할머니는 우리 소식을 듣고 없어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사라질 거라 판단했거든요. 아저씨는 괜찮으실 거라고 잘 위로해 주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은 오전에 자주 부산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 지민 오빠가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 식으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감정이 생겨났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어요. 오빠가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작스러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오빠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내 안에도 같은 감정이 있기에 오빠의 대시를 받아들였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연애를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욕심을 내고 싶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남들처럼 데이트도 할 수 있었고 극장에 가거나 2가지 도시락을 싸서 공원이나 야외 영화관에도 가봤죠. 무엇보다 마주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을 만난 것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 정도 연애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좀 더 일찍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아주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아버지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저가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요. 또한 아직도 외할머니를 찾고 있는데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끊어진 줄로 알았던 지민 오빠의 가족들도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곁에도 소중한 인연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